두 번째 소식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인정됐습니다. 이게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습니다, 사실은. 헌재, 남북긴장 완화, 평화통일 지향 등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최후 수단이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법이다라며 위헌을 인정했습니다.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상당히 논란이 일었던 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 동기가 북한의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애꿎은 우리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? 어디 가서 뺨 맞고 우리한테 화풀이했다라고 제가 어디서 논평한 적도 있는데요. 그랬다 하더라도 다수 여당이 이 김여정이 말하는 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다? 물론 당시 민주당의 입법 논리는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위를 들어서 대북전단을 금지시켰지만 북한이 그런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? 새삼스런 명분이었죠.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됐어요. 통일부가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헌재가 결국 위헌을 결정했습니다. 사실은 이 탈북자 인권 관련해서 많은 인권 활동을 했던 분이 또 전수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을 만들면서 저는 상당히 좀 경악스러웠거든요. 전수미 변호사님 결국 위헌 나왔잖아요. 네. 결국에는 좀 그때 민주당에서 아쉬운 게 대북 전단이 물론 어떤 전쟁에서 심리적 도구의 수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런 안전이나 생명도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제한을 할 때 표현의 자유를 해당하는 건 둘째치고 그거를 국가 형벌권까지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, 미국이나 일본, 다 주변국들도 이 대북전단 자체에서 위헌성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좀 많이 급했는지 제대로 된 이제 검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제 해당 법을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한 게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.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벌 조항을 넣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러한 사태, 이제 위헌이라는 사태가 일어났고, 그건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이제 판단을 한번 보면 이제 대부분 위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거든요. 근데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 이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이라던가 대북전단 자체의 그런 심리적 도구라는 특수성을 분명히 고려를 했는데 수단의 적합성, 과연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 적합한가? 이거는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. 이제 다른 수단으로서 제한할 수 있고 경찰의 그런 경고 조치나 다른 수단들이나 방법들이 제한하는데 왜 이거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북한 인권을 알리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런 이제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저는 다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그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정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라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들을 반영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선택적 정의를 하지 말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인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 전수미 변호사의 돌직구였어요. 네. 선택적 정의하면 안 된다.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법으로 제한할 게 있고 법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아니 남북 관계가 얼마나 그때 급했던 겁니까? 사실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. 김여정이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으면 당시 여당이, 당시 정부가 이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했겠습니까? 솔직해지자고요. 아니 그런 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개성에 있는 우리가 투자했던 것은 또 폭파당하고 아니 대우를 그렇게 당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런 것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엊그저께 이제 헌정회에서도 김용호 전 의장이 와서 강의하는 중에 그런 겁니다. 너무 지금 현재 법들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전수미 변호사가 적절하게 잘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오래 갈 수 있는
폐기되는 법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. 그야말로 그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네. 못하고 그야말로 공권력 또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을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김여정이 난리를 쳤죠. 그 결국 전단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그러면서 얻은 게 뭐였냐라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탈북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. 그 김여정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.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서 위법하게 결과적으로 이 억압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지도 궁금한데요. 그때 당시 정부가 얼마나 북한 바라기를 하고 있었는지가 이 건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북한 주민 인권, 탈북민의 인권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는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?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냥 화내니까 우리 그냥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그냥 집권으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온스란히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이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저는 우리 사회에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냥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을 만한 일을 또 했던 것 외에는 우리가 과연 남긴 게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그런 환상이나 이런 미몽 같은 것은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 전 또 9월 19일 날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5주년 기념 행사 했던 어떤 사람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. 예, 결국은 이 법 3년도 못 가서 위헌으로 인정됐습니다.